자, 이제 2022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두 개가 다 쉽지만은 않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소화를 해보길 바라고, 근데 웬만하면 계속 어려운 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다루는 거니까 꼭 끈기를 갖고 좀 해보길 바라고, 이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바라는 게 끝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세계 최강의 풀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해를 하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온 지식들이 서로 달라요. 그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분은 이제 자기가 풀었던 교과서, 문제집, 또 다른 곳에서 들었던 뭐 인터넷 강의든 학원이든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의 뭔가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끝까지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풍부한 재료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의 풀이를 새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무게중심이네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대략적으로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뭐 이렇게 삼각형 ABC라고 나타냈을 때 무게중심의 위치는, 여러분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이 중선이라 함은 가운데선, 그쵸? 예를 들어 A 입장에서 중선이라는 것은 선분 BC,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의 중점, 그쵸? 중점을 연결한 선, 요게 중선이 되겠죠. 그래서 B에서도 중선을 긋고 C에서도 중선을 그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요 점이 무게중심이다, 그쵸? 근데 지금 어쨌든 파란색 중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좀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뜻은 알아야겠고, 두 번째, 그 몇 대 몇이 있었습니까? 2대 1이죠. 2대 1. 그래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무게중심 원점이니까 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2대 1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가 1,2라고 합니다. 그럼 등장인물, 이제 필요 없는 거 싹 다 걷어보면 등장인물은 이렇게 되겠어요. A라는 점이 지금 궁금한 상황, 여기가 A, B인데 이제 2대 1 내분점이 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와 1,2의 2대 1 내분점을 구해봅시다. 그럼 3분의 A 더하기 2, 3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원점이 되니까 요것도 0, 요것도 0.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요 12번은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3점짜리인데 그냥 혹시나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교육 과정에 명확하게 있진 않지만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볼게요. 15번도 자주 나오죠. 대칭 이동. 뭐 높은 확률로 우리 모의고사에도 이 대칭 이동을 쓰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이것도 교과서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일단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그림을 한 이 정도의 x축.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2 이 정도 해볼게요. 이게 A라는 점. 그리고 B라는 점은 5,4예요. 한 요 정도. 이렇게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선분 BP의 길이가 3이 되는 점 P.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얘는
원이죠. 원인데 중심이 B,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네, 3인 원, 그죠? 그 위의 점 P 이런 말이죠. 우리가 원을 지칭할 때 그냥 원 이런 것도 좋은데 중심과 반지름도 이게 표현하는 좀 습관을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반지름이 3이니까 요런 느낌, 그죠? 요게 이제 원이고 적당히 이 위에 있는 점이 P가 되겠어요. P. 됐죠? 상황은 이러하고 그런데 또 Q라는 점은 X축 위의 점이래요. X축 위의 점 Q에 대하여 AQ 더하기 PQ의 최소값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익숙한데 이제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우리 2년 전 모의고사에도 똑같이 직선에 대해서 있었지만 P라는 점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Q라는 점도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두 개의 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냥 P는 저기 있다고 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P를 선생님이 저기 그려놨는데 그럼 적당히 그러면 AQ 더하기 PQ의 최소값은 뭘까요? 이건데 네, 대칭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을 X축 대칭시키면 여기 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 아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것은 그냥 A랑 P, A 프라임과 P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P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P를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P가 한 요 정도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거리가. P가 계속 움직이면 뭐 요런 식으로 막 변하겠죠. 이렇게 P의 위치에 따라. 그죠? 요러한 빨간 선들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용어를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디어인데 점과 원 사이의 거리, 그죠? 그거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죠. 그죠? 앞에 유형에서 나왔는데 원이 있고 이번엔 직선이 아니라 어떤 점인 거죠, 그렇죠? 직선인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에. 점인 경우도 똑같이 어디를 지나는 직선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만큼이 최대가 되겠죠, 그죠? 최대. 즉 딱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바깥쪽에 있는 점과의 그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 같은 경우는 앞쪽, 그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Right? 오케이. 자, 그럼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자, 최소값을 구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을 향해서 나갈 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되죠? 그래서 이쪽이 P, 이쪽이 Q 요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뭐 Q의 좌표나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P의 좌표는 이러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 거리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풀어볼게요. 자, 풀이 지금 구해야 되는 선분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은 그냥 선분 A 프라임부터 화면에 표시한 P까지의 거리, 그죠? 이거와 같은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A 프라임 B, 그죠? 지금 B의 좌표는 5,4인데 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인 3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3은 반지름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계속 구해보면 뭐 A 프라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B는 5,4기 때문에 선분 A 프라임 B는 루트 88에 64 더하기 66에 36 빼기 3 그러면 10 빼기 3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 2년마다 나오고 있죠? 뭐 높은 확률로 우리도 시험에 연계가 될 텐데 대칭 이동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근데 지금 쓰인 소재들도 보면은 교과서에서도 다뤘고 충분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해줄 때 해요. 알겠죠? 자, 이제 19번, 19번. 19번인가요? 네, 19번 보시면 얘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있었고 우리 지필평가에서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된 주제가 뭐냐면요. 어떤 삼각형이 있고 지금 각 변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직선인 거예요. 직선 이렇게 직선 좀 이상한데 다시 직선이 두 개가 있고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삼각형 색칠을 좀 해보면 이 파란 삼각형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닮은 삼각형이 어디 있니 이거예요. 이 밑변과 평행하면서 이 적당히 닮은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작아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닮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도 닮은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보통 이거를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피라미드 유형과 모래시계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볼게요. 우리가 도형의 닮음 빅2 대표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 그림이 뭐냐 이건데 지금 왼쪽에 그렸던 건데 하나하나 적어보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밑변이 평행할 때 이제 두 삼각형이 닮았어요. 저는 이걸 이제 피라미드 유형이라고 불러요.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위쪽에 거꾸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평행한 경우 위아래가 또 닮았죠? 전 이것을 모래시계라고 불러요. 교과서에도 실제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고 요게 모의고사에서 이제 항상 응용이 됩니다. 당연히 알겠지 이런 주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겠고요. 19번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보면은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A 2,3 B는 7,1이니까 오른쪽으로 5칸 아래로 2칸 한 요정도. 자 그 다음에 C는 4,5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한 요정도 이렇게 4,5 자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 근데 좌표평면에서 자 직선 AB 위의 점 D에 대하여 점 D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직선 AC와 만나는 점 E라고 하자. 그리고 상황을 보면은 직선 AB 위의 점 직선 AB가 요렇게 있죠. 그쵸? 직선 AB 위에 점이 D가 있는데 D를 지나면서 BC와 평행하게 AC와 만나는 점 직선 AC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D가 이 정도에 있으면 평행하게 긋고 여기가 E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D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E가 되는 거죠. 그죠? 상황은 그러한데 지우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 넓이의 B가 4대 1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넓이 B가 4대 1이네요. 그러면 길이의 B, 즉 닮은 B는 몇 대 몇일까요? 네, 2대 1이죠. 그래도 양반이네요. 이렇게 쉬운 숫자를 준 게 이렇게 2대 1. 그래도 간단해. 그러면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닮았는데 2대 1 닮음인 거예요. 그럼 누가 2죠? 삼각형 ABC가 2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ABC가 크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ABC가 큰데 AD가 안에 들어가야 되네. 그쵸? 그럼 상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시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가운데점에 그쵸? 딱 중점에 이렇게 D랑 E가 쏙 들어가면 닮은 B가 2대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또 여기서 이 문제의 킥은
지필평가보다 쉬웠네 이렇게 당황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거꾸로 D는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거꾸로 이렇게 요렇게 돼 가지고 2대1 닮음 요렇게도 구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어떻게 해? 원래 됐는데 꾹 누르면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얘를 됐는데 아이씨. 복사는 됐고 아우 이 붙여넣기가 있는데 에이 아무튼 그냥 볼게요. 자 그냥 한글이면 하지 뭐.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디 있냐면 자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각각 선분 AC와 선분 AB의 중점 그리고 얘를 이어준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D라는 점은 직선 AB의 점이니까 이제 첫 번째 D는 D1 이렇게 써볼게요. 중점을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도 구해보면 2분의 9,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y 값은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상황은 이쪽에 있다 이거지. 요만큼. 이렇게. 그죠? 그럼 d가 이번에는 이쪽에 있겠고 e가 이쪽에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엔 뒤에 y 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그죠? x 좌표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y 좌표들끼리 쭈르륵 일자로 있는 애들 보겠습니다. 지금 D, A, B 그죠? 요걸 밑에 다시 가져와 보면 D, Y 좌표만 쓸게요. 그 다음에 A, Y 좌표 3, 그 다음에 B, Y 좌표 1. 근데 지금 1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모와 1에 대한 1대 2 내분점을 구했을 때 그게 3이다. 3분의 2 네모 더하기 1 요게 3이다. 그죠? 그러면 네모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 여기가 4입니다. 그래서 답은 둘의 곱이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4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요거는 2등급 이상을 받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지필평가 교과서 지금 이거 또 이거까지 보는 착실한 학생들은 지금 세 번째 겪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유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틀리는 건 틀릴 수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말자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거였어? 이렇게 틀리는 건 괜찮아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꼭 알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길죠?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긴 문제 뭐라 그랬어요? 다 맞춰야 된다 그랬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0번을 읽고 나서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보는 아이디어인데 그래요. 처음 보는 아이디어니까 글로 써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단계별로 읽으면서 채워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런 유형 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은 것은 여기 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줄여서 접현각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3학년 2학기에 이제 원주각 각의 활용 쪽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라떼는까지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전에 한참 전에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쪽 내용이 되게 복잡한 게 많았는데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들었는데도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뭐 이런 내용이라서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 문장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어떤 원이 있는데요.
원의 접선이 있어요. 잘 보세요. 원의 접선이 있어요. 접선. 안 접하네. 자, 다시 접선. 접선. 이렇게. 자, 접선이 있는데 얘가 접선이에요. 근데 그 접점이 여기잖아요. 접점을 지나는 현이 있어요. 현. 접점을 지나는 현. 얘가 현이에요. 그쵸? 자, 다시 읽어보면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난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우고 다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쪽의 각은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 보세요. 각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각의 내부는 이쪽을 말해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라는 것은 요 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원주각은 그냥 중심이 아니라 원주까지. 그죠?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되겠죠.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같은 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형적으로 그려보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거죠. 그죠? 여기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써줬어요. 그냥. 됐죠?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문제를 쭉쭉 따라가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일단 양수 K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써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황을 대략 이해해 보면 이렇게 K, 0과 0, K 두 점이 있는데 원점이 오니까 삼각형 OAB라는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죠? 먼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뭐야 이거 각 AOP, BAP를 만족시키는 P에 대하여 삼각형 OAB 내부에 있대요. 그냥 찍어볼게요. 그냥 가운데쯤 찍어보세요. P가 여기 있다 치면 지금 의도한 상황이 뭐냐면 점을 표시합시다. 여기 A, B, O 그러면 AOP 요각이랑 그 다음에 BAP 요각이랑 같은 P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그 P가 막 여러 개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걸 찾고 싶나 봐요. 가장 그 위쪽에 있는 점의 Y좌표. 그걸 구하는 과정이래요. 과정.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이제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접현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점 O를 지나고 직선 AB와 점 A에서 접하는 원을 C라고 할 때 이 원을 표현해 봅시다. 이 원은 O를 지나고 점 A에서 접한다.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K 지금 예를 들어 직선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점이 A 그죠? A를 지나면서 원 O를 지나는 어떤 원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시다. 근데 요게 C래요. C 이 원이 C 됐죠? 근데 쭉 또 읽어볼게요.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으며 아까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점 P는 원 C 위의 점이래요. 왜 그런지 몰라도 알려줬잖아요. 이게 결과잖아요. 결론을 알려줬으면 써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해시켜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요 부분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점 하나 찍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POA는 뭐냐면 요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부분이 호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원주각 그죠? 원주각이고요. 그 다음에 각 BAP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호를 좀 지워야겠다. 다시 쭉쭉 돌아가면 아까 이 부분이 원주각 그리고 BAP 같은 경우 여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같은 건데 사실 그건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문제 풀 때는 그죠? 그래서 그냥 같대. 그죠? 그리고 그 점 P는
계속 뒤로 갑니다. 점 P는 여기 위에 있대. 그죠? 위에 있다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답니다. C. 근데 또 OAC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5도래.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5도겠네요.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찾아보래요. 자, 그럼 요것도 다시 그럼 왜 45도인지 또 설명을 해드리면 원이 있고 지금 이렇게 접점을 지나는 이렇게 접선이 있죠? 중심이 C인 상황인데 여기 90도죠, 90도. 그죠? 접선과 접점과 반지름을 연결한 거 90도를 이루는 상황에서 위쪽에 보세요.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얹혀져 있는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45도, 여기 45도예요. 그래서 나머지 각도 몇 도다? 여기도 45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45도인 건데 이것도 그쵸 알바가 아니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접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상태. 그리고 중심은 여기 있고 잘 보세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보이세요?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라니까. 그죠?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쪽까지 여기 x 좌표가 k거든요. k, 0. 그러면 2분의 k죠, 여기가. 아래쪽도 2분의 k겠죠? 그래서 이 C의 좌표는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죠. 이거 되십니까? 예,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2분의 k, 아래쪽으로 2분의 k. 그래서 가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하라고 하는데 반지름의 길이야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1대1대 루트 2잖아요. 2분의 k, 2분의 k니까 2분의 루트 2k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대1대 루트 2로 나까지 꿀꺽 2분의 루트 2k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fk 여기 밑에다 써볼까요? fk는 마이너스 2분의 k 그리고 gk는 2분의 루트 2k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이제 다에 알맞은 수도 구해볼게요. 이제 아까 최대가 되는 y 값을 찾고 싶었잖아요. 점 P의 y 좌표는 자 원을 좀 크게 그려보면 아니다 크게 그리지 말까? 자 아까 그렸던 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P의 y 좌표는 PCO가 45일 때 최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잘 봐요. 중심이 여기 있는데 요 둥그런 부분 여기 호에 대해서 가장 높은 부분은 가운데겠죠. 가운데 동의하시죠? 가운데인 거예요. 가운데. 그럼 저 가운데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x축이 여기 있잖아요. 즉 y가 0인 부분이 여기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딱 요 쪼꼬미 부분 저 쪼꼬미 부분 여기를 구해야 돼. 여기 그죠?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하면 되겠죠? 잘 구하세요. 구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할까? 여기 C가 있고 P라는 점이 여기까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선분 CP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알죠? C의 Y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K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이 자체는 2분의 K잖아요. 맞죠? 그럼 반지름에서 2분의 K를 빼면 요 값이 나오겠죠. 반지름에서 2분의 K를 빼라.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다는 K를 제외한 걸 쓰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FP 대입을 할까요? 대입을 해보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에 2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그럼 g 2분의 1을 구하래요. 그러면 4분의 루트 2k가 나오고요. 그 다음 루트 2k가 아니라 그냥 k 없죠, 그죠? 그 둘을 더하는 게 답이니까 답은 뭐 4분의 1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는 주제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써져 있는 그 설명대로 결과를 주고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바로 30번 갑니다. 자, 이 30번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제 1등급으로 가는 관문 같은 건데 이게 또 막상 선생님 풀이를 들어보면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배운 내용인데 배운 내용이라고 뭐 다 우리도 한글 다 배웠지만 막 여러 가지 막 글들이 어렵잖아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침착하게 이건 이해를 목표로 꼭 따라와 보세요. 일단 상황을 보시면 두 양수 a와 m에 대하여 fx랑 gx가 있대요. 이제 뭐 안 봐도 일단 뭐 여기 fx, gx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한대요. 그럼 먼저 떠오르는 게 자, 첫 번째 그럼 교점에 대한 x좌표는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0 그죠? 요거 계산을 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는 0 그죠?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합시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a분의 m 그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쵸? 요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a라는 점의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두면 y값은 f 알파 또는 g 알파 그리고 b라는 점의 x좌표를 베타로 두면 y좌표는 f 알파 또는 g 알파로 둘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래 보통은 당연히 직선이 1차니까 y값을 1차를 많이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 항이 딱 y는 ax제곱 항이 하나짜리죠. 그래서 f에다가 좀 대입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알파 제곱 a 베타 제곱 물론 g에다 대입해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일단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림이 복잡한데 요 AB 두 교점을 이은 요걸 지름으로 하는데 그 어떤 원이 있대요. 그죠? 근데 지름 줬으면 여러분들 무슨 삼각형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 지필평가에도 나왔지만 이제 외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로 직각 삼각형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쭉 읽어보면 네 점에서 만난대요. 원이 그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 두 개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분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PAB 삼각형 OAB 얘네 둘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수직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 PA와 직선 PB가 수직이다. 그리고 직선 OA와 직선 OB가 수직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 사실 본질적으로는 뭐 어떤 방정식의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게 식을 세우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P보다는 O가 좀 만만해 보이죠? 원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써볼게요. 첫 번째 직선 OA와 직선 OB가 수직이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 AB의 좌표가 있어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 구해보면 일단 첫 번째 알파분의
A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분의 A 베타 제곱, 그죠? 기울기 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알파 베타분 일단 약분을 먼저 할까요? 굳이 곱하지 말고 약분 하면은 A 제곱 알파 베타. 근데 우리 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기울기 곱이니까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A 제곱은 4분의 1인데 A는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왜냐면 A가 양수예요. 양수죠? 이렇게 양수 잊지 말기. 그래서 양수는 A. 아니, A는 양수. 그래서 A가 2분의 1 나왔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직선 PA와 직선 PB가 수직이다를 좀 써먹어 보겠습니다. P라는 점을 좀 놔야 되는데 지금 문제 쭉 따라가 보면 P라는 점이 이렇게 돼 있네요. K, FK, 그죠? 왜 자꾸 넘어가니? 자, 그럼 점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P라는 점이 K, FK. 그러면은 지금 A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된 걸 적어보면 얘가 2분의 1 x 제곱이고요. 두 번째 거는 mx 더하기 2가 되거든요. 그래서 k, 2분의 1 k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a, b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쵸? 2분의 1을 써준 거예요. 요 세 점들에 대해서 또 기울기를 적어 보겠습니다. 직선 PA 같은 경우는 알파 빼기 k 분의 2분의 1 알파 제곱 빼기 k 제곱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직선은 베타 빼기 k 분의 2분의 1 베타 제곱 빼기 k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을 거치면 2분의 1 알파 더하기 k 합차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베타 더하기 k, 요것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알파 더하기 k 곱하기 베타 더하기 k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제 좌변을 전개를 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k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여기 없어지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라서.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m이었어요. a분의 m. 그래서 k 곱하기 a분의 m. 여러분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a분의 1은 2거든요. 그러면 2m이 되겠죠. 2m. 그래서 2mk 더하기 k제곱이 0이 됩니다. 방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갖고 와야 되는데 a가 2분의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k가 됐어요. 확인.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k로 묶어주고 2m 더하기 k 는 0이죠? 근데 k는 0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 보시면 OAB가 아닌 점을 P라고 뒀기 때문에 K는 0이 될 수 없어요. K가 0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일단은. 그죠?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m이라는 하나의 좀 시원하진 않지만 뭔가 관계식 하나를 얻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지금 문제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써준 거예요. 이해는 되죠? 뭔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쓴 거니까.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형 ABP의 넓이와 AOB 넓이가 5배 차이 난대요. 5배. 지금 밑에 있는 두 개 삼각형 보이죠? 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보면 AB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PAB가 있고 OAB가 있는 거예요. 높이가 몇 배 차이 난다? 5배 차이 난다. 이쪽이 만약에 5였다면 아래쪽은 1이 되겠죠. 왜 높이가 5배이요? 그렇죠. 밑변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써볼게요. 넓이 5배란 얘기는 지금 밑변이 공통이기 때문에 높이가 5배다. 왜? 밑변이 공통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5배다라는 식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P라는 점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 그리고 O라는 점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 5배 차이 난다. 이거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gx에 대한 것을 일반형으로 써주면 되는데 일단 직선은 여기 3번 일단 3번 mx 빼기 y 더하기 2는 0 있고 일단 원점은 0,0 그리고 p라는 점은 지금 k, ak 제곱 2분의 1 k 제곱이었는데 k를 m에 대한 식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래서 바꿨으니까 한번 바꿔보면 아까 k가 마이너스 2m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m, 계산을 해보면 2m 제곱이 나와요. y좌표는.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해서 각각 거리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원점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D2, P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맞죠? 근데 둘이 몇 배 차이 난다? 5배 차이 나니까 분모는 똑같죠? 분자만 5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보면 절대값 4m 제곱 마이너스 2가 10이네. 그쵸? 그럼 4m 제곱은 10이 아니면 마팔인데 4m 제곱이 마팔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m은 실수잖아요. 그죠? 그 양수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m 제곱은 3이다. m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m도 양수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 구해준 것 같아요. 구한 거를 좀 긁어 모아보면 a는 2분의 1이었고 k는 마이너스 2m인데 m이 루트 3이래요. 그러면 k도 한번 적어보면 k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구할 걸 다 구했고 최종적으로 답은 이쪽에 4번 해보면 fk 곱하기 g 마이너스 k로 구하면 되거든요. 즉 f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g 2 루트 3을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fx는 2분의 1 x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제곱하면 12 그죠? 그 다음 곱하기 g는 mx 더하기인데 자 맨 위쪽에 mx 더하기인데 m이 루트 3이죠? 루트 3x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저기 x 대신에 2 루트 3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2죠. 6 더하기 2 그럼 8이 되네요. 8 그래서 6, 8에 48 답은 4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게 절대 실전에서 좀 풀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순서대로 풀면 좀 풀렸다는 건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fx,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을 줬잖아요.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첫 번째 여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거의 패시브 수준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고 이제 두 번째가 좀 낯설었죠. 근데 지름을 준 거예요. 원에 지름을 주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떠올려야 되는데 보통은 이 정도에서 문제가 끝나거든요. 얘를 통해서. 근데 더 열받는 점은 진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써먹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재료들을 얻었고요. 3번은 좀 그래도 티가 많이 났죠. 넓이 5배인 건 높이 5배인데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답을 구했어요. 30번도 어려웠지만 조금 지나서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스스로 꼭 풀어보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안녕.